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또 이렇게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카메라 조절 좀 하고 이거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화이트보드 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광으로 쓰다가 이제 환경 제어하면서 이거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좀 좋은 걸로 좀 바꿔서 이제 조금 이제 전달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환경 제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환경 제어라는 거는 환경 제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환경 제어에서 온실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이제 온실의 온도 변화가 왜 생길까? 이 내용을 이제 좀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실이라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해가 뜨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해가 지면 온도가 내려간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실의 온도가 해가 뜰 때 왜 올라갈까? 그리고 해가 지면 왜 떨어지느냐?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온실의 여러 가지 창을 제어할 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첫 번째. 온실에 이제 온도 변화를 생길 수 있는 거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나왔었던가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첫 번째는 복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열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가 있고 세 번째는 대류라는 게 있습니다. 대류. 자, 열을 이동하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차후에 이제 온실의 온도가 생길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이 효과들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복사열이라는 개념. 복사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광고 내는 원적외선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원적외선. 보면은 뭐 고기 굽을 때 자이글이나 고기 굽을 때도 있고 뭐 전기 담요, 전기 장판 이럴 때도 뭐 원적외선, 적외선 많이 합니다. 적외선은 엄밀히 따지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은 좀 작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파장까지 이야기하면은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적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열이라는 적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적외선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물체에 대이면은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복사열이라는 거는 이제 열이 나는 모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 가지 현상. 그래서 복사열이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구가 여기 있죠. 지구가 여기 있는데 광이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고 공기도 없죠. 공기도 없고 여기 공기가 없으니까 대류 현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거는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거는 100% 복사열이라고 봅니다. 복사열로 이 지구가 따뜻해진다. 열이 이렇게 나면서 이 나는 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죠. 이제 뭐 광합성도 뭐 그 안에는 뭐 광합성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지열 발전 따고 우리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도 뭐 어쨌든 이 복사열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사열은 적외선과 똑같고 야는 전달 속도가 빛하고 똑같습니다. 야는 모든 물질의 특성이 빛과 똑같습니다. 빛과 똑같습니다. 빛과 똑같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복사열이라는 것은 빛과 똑같으니까 반사도 됩니다. 야는 특이한 게 이제 저기 있으니까 반사도 됩니다. 반사도 되고 잘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고 근데 적외선이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복사열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데 복사열은 실제적으로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을 이렇게 지었는데 한동 온실 있죠. 옛날에 측면 이렇게 해서 측면에 이제 닭엽 은박지 쓰는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닭엽 은박지를 쓰는데 자, 닭엽 은박지를 하다 보니까 이 반사판이 안쪽으로 놔둘까 반사판 아니면 바깥쪽으로 놔둘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반사판이 안에 있으면 어떨까 밖에 있으면 어떨까 알겠지만 모든 열이 나는
열이 나는 물질에서는 적외선이 다 방출을 하게 됩니다. 적외선이 방출하기 때문에 은박지를 안으로 놔두면 만약에 이 온실을 난방을 해가지고 온실 온도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은박지를 안쪽으로 둬야 됩니다. 안쪽으로 둬야지 여기서 이 나는 지열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은박지에 반사돼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얇은 막 하나로 지키는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 광을 반사시켜야 되겠다. 말 그대로 그늘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면은 위에 예를 들면 은박지 밖으로 가야 돼요. 밖으로 가야지 이제 빛을 반사시키면서 이제 안으로 안으로 이제 복사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사열이라는 걸 알면은 은박지, 복사열은 그 아까 했지만 빛과 똑같으니까 빛과 똑같습니다. 빛과 똑같기 때문에 이 복사열이라는 그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는 사실 지구에서 받는 거는 이 전도와 대류는 없고 오직 복사열하고 이제 빛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모든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강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주 미미한, 이 부분 아주 제일 비효율적이고 제일 느리고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전도는 알고 있죠. 전도는 이제 고체 같은 거 있습니다. 고체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과학 시간에 우리 많이 들었죠. 세막대기가 이래 있는데 여기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면 여기 있으면 뜨겁죠. 여기 처음에는 여기가 많이 뜨겁고 많이 뜨겁다. 많이 뜨겁고 여기는 이제 좀 견딜만 하죠. 이제 고체. 그래서 이제 전도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 고체가 열을 전달하는 그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단열을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스티로폼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전도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전도도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이제 고체로 오면은 이제 그 고체 쪽으로 오면은 이제 그 뭐냐면 저 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전도도가 높죠. 전도도가 높고 고체에서도 전도도가 제일 높은 거는 금입니다. 금이 지금 물질 중에서 가장 높고 금 다음에 은이었던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도도라는 거는 전기 전도도하고 똑같습니다. 전도가 잘 통할수록, 열이 잘 통할수록 사실은 전기도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어쨌든 간에 구리가 한 3번째쯤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번째 들어가고, 금이 제일 잘 통합니다. 은이었죠. 은이었을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은이 전기가 제일 잘 통합니다. 전기가 제일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제 기억으로 한 3번째쯤 됐고, 이제 2번 됐고, 잘 모르겠습니다. 금은 생각보다 전기가 그렇게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철보다 절 통하든가 하여튼 뭐 생각보다 안 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도체 같은데, 이제 뭐, 반도체나 정밀 제어기나 이런 데 보면은 금도금을 많이 하잖아요. 금도금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금도금을 하는 거는 이 전도도보다는 이제 금이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녹이나 이런 게 안 쓰니까 철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은 녹 쓸거나 이제 부식, 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 놔둬도 이제 밖에 표면이 변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실질적으로 잘 쓰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잘 안 하고 대신에 이제 금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빨 이런 것도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금이죠. 금이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금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라는 거는 이제 전기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제일 잘 통하는 거는 이제 고체고 이제 기체가 제일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도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전도도는 사실 이제 난방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방. 전도도를 알아야 되는 거는, 전도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이 이해하고 제일 쓸 수 있는 건 난방하고 제일 연결됩니다. 알겠지만 전도가 제일 높은 거는 고체입니다. 고체가 전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액체는 이제 대류 현상을 하는데, 대류를 안 한다면은 그 액체가 상당히 늦습니다. 늦고, 다음 기체는 엄청나게 더 늦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돼. 액체가 전도도가 좀 낮나 모르겠습니다. 그 대류를 제외하면 액체는 좀 빼야 될까요?
하여튼 전도도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액체 가지고 난방할 일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요. 액체가 빠를까? 이게 빠를까? 글쎄요. 전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은 액체보다는 아무래도 고체가 전도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여기있습니다. 이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연동하우스하고 단동하우스하고 난방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단동하우스가 난방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동하우스는 이 전도, 우리가 철 구조물이죠. 철 구조물 자체가 단동하우스는 외피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외피의 파이프가 내부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되면서 이 내부에 있는 이 기둥들이 상당히 찹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그 열들이 전도대가 안쪽으로 다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동하우스가 단동하우스보다 생각보다 난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에서 가장 강력한 난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있고, 다음 시간이나 좀 할 싶은데, 난방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이제 광폭격 온실, 위에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온실이 있습니다. 광폭격 온실, 미량식 온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온실들은 이제 전도도를 완전히 최대한 떨어뜨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기업이나 이런 거에서. 다기업은 이제 공기층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해서, 그래서 전도도는 난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 하는 게 이제 대류인데, 대류는 이제 공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죠. 공기든지 물이든지, 액체든지, 뭐, 기체. 전문용어로 하면 뭐, 기체, 뭐, 액체, 뭐 하면은, 따뜻한 물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따뜻한 물이 더 어째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대류 현상입니다. 대류 현상.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대류 현상은 뭐 너무 흔한 현상이니까 잘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제일 빨리, 그냥 쉽게 말해서 가장 빨리 그 온도 변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게 야가 제일 높습니다. 1번. 이 대류 현상이 온도를 이동시킬 때는 가장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 다음 빠른 게 2번이 전도도 엄청 빠릅니다. 전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아까 했지만 추위일 때 밖에 우리가 전원주택 질 때도 요즘 판넬도 이제 깎아치기라고 45도 깎아치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판넬의 유바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 우리 냉동고 짓는 거 보면은, 냉동고 질 때 자세히 보십시오. 유바 같은 거 안 씁니다. 유바 같은 거 써도 보통 플라스틱 유바나 이런 거 쓰지 철 유바를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철이나 이런 걸 써버리면은 철이 전도되면서 외부로 이 차가운 열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차가운 열기가 빠져나간다기보다 밖에 있는 따뜻한 열기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밖에하고 전도가 되면서 이제 냉동고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냉동고 질 때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유바, 우리가 흔히 조립식 주택에 쓰는 이 철 유바를 안 씁니다. 전도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사열. 우리가 복사열이라는 거를 왜 해 뜨면은 이제 복사열 때문에 온실이 엄청 빨리 오가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복사열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온실을 대피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사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의 전도의 효율이라고 하면은 대류가 제일 좋고 전도, 복사열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해가 뜨는 거 이러고 복사열이 어마어마하니까 너무 쉽게 하지만 태양열이라는 거는 그 어떤 걸로도 지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물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이제 물입니다. 물. 첫 번째 물. 옛날에는 정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아무리 땅이 좋고 해가 잘 들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물이 없었으면 안 됐거든요. 물 하기 전에 하여튼 물. 그리고 두 번째는 땅도 있어야 됩니다. 땅도 옛날에는 땅 안 좋으면 농사를 못 지었죠. 농사를 못 지었는데, 그리고 한 다음에 광입니다. 광이라는 거는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 안에는 이 안에는 뭐 적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뭐, 가시광선도 있고, 뭐, 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서 야들이 열도 내고, 작물이 이 광을 받아서 광합성 다 큽니다. 중요한 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물이라는 거는 해결을 합니다. 물이라는 거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씨앗으로 팔 수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 그 논 옆으로 수로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었어요, 옛날에는. 하지만, 그런 땅들이라도 지금은 지하수를 파버리면 되니까 지하수를 파고 이제 수로를 만들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로가 만들고 펌프가 생기면서. 옛날에 펌프 없을 때는 물이 아무리 밑에 있어도 퍼올리지를 못했어요. 퍼올리려고 하면 그 사람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논을 못 만드는데 요즘은 펌프가 있으니까 다 되죠. 그래서 지하수, 수로, 펌프가 있으면서 사실 물은 극복이 됩니다. 극복. 농사 짓는데 물은 상당히 쉽게 해서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이 안 좋으면 또 농사를 못 지었거든요. 옛날에 땅이 뭐 모래 땅이나 뭐 이런 거, 모래 땅에 물이 쑥쑥 빠지거나,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모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래 땅. 모래 땅은 왜 안 되냐 하면은 그 물을 주면은 물이 그냥 쑥 다 빠져버려요. 그냥 다 빠져버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진흙땅. 진흙땅도 농사를 못 짓거든요. 진흙땅은 왜 농사 못 짓냐면은 물을 주고 나면은 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적당히 가지고 있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뿌리가 다 썩어버리거든요. 작물이 있다가 보면 썩어버리고. 그래서 이 모래땅이나 진흙땅이 있어도 농사를 못 지었어요. 옛날에는. 그 땅도 옛날에 땅값이 영 꽝이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베드를 올리고, 뭐 베드라고 이야기하면 코코피트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코코피트도 있고, 인위적으로 배들을 다 만들어서 하죠. 갑자기 전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통 파프리카나 이런 데 볼 때도 보통 이제 그 야자수 껍질로 만드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사실 땅은 의미가 없다. 땅이 없어도 이제 베드나 또는 코코피트라고 이야기나? 코코피트라고 이야기해야 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갑자기 큐브 위에 올려놓는 그 밑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 땅을 대체해버렸거든요. 땅을 대체하고 거기다 양액을 넣는 기술. 옛날에는 이 땅 안에 영양가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양액 기술로 해서 이 땅이 없어도 되는 거를 이제 이것도 극복이 됐습니다. 극복.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대 농업은 물하고 땅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 지하수도 안 되고 지하수도 안 나오고 뭐 밑에 철분도 안 나오고 물이 아예 없으면 농사를 못 짓겠지만, 어쨌든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까 했지만 땅이 내가 아무리 안 좋아도 흙땅이고 모래땅이고 뭐 그래도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땅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광은 안 됩니다. 광을 최근에 뭐 LED나 뭐 이런 거 하는데, LED하고 뭐 이런 거 백날 해도 아직은 광을 극복하지는 못하거든요. 광은 절대적입니다. 광. 그만큼 이 광은 전기로도 안 되고, 뭐 석유 뭐 이런 거 아무리 갖다 내놔도 가성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광이라는 건 적외선 복사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광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농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설명, 요 정도는 뭐 사람들이 다 아니까 기초적인 지식으로 그 이야기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 본실 변화. 그래서 요까지 하면은 이제 복사열 전도 대류라는 게 있는데, 복사열은 이 대류하고 하면은 아까 요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복사열이라는 건 빛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가 된다는 거. 반사가 되고, 물질이 없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야는 물질이 없고 해도 무조건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거울이나 반사판 이런 것들에서는 반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나간 사람들이 이 온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도 변화라기보다 태양에 나오는 이 자외선이나 이런 파장을 막기 위해서 엄청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밖에 있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한 개로, 우주선 보면 그런 거 보일 겁니다. 우주선 보면은 태양광을 보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호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놓고 차열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지만, 우주에서는
이 물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 한 장만 있으면은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을 봤을 때 알루미늄 호일을 내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것만 올리면 무조건 차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빛하고 똑같다, 성질이. 복사열이라는 걸 빛하고 성질이 똑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다음 이제 뭐 다음 파트에 나오는 그 온실을 어떤 식으로 제거할 때, 여러 가지 환경 제거할 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는 아까 했지만 고체가 가장 전도를 간단하게 하면 전기하고 똑같습니다. 전기. 전도라는 거는 전기하고 상당히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전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잘 통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은 전도도도 높고 전기가 안 통하는 애들은 전도도 낮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물 같은 데도 전기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체보다는 전기가 덜 통하거든요. 이제 아까 했지만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게 제가 볼 때 제 기억에 하여튼 은이거든요. 은이 제일 잘 통하고 벌써 다 잊었습니다. 구리가 한 3번째 정도 됐고. 그래서 전기가 구리로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전도도도 어느 정도 높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제 하고, 철은 생각보다 전기가 상당히 안 통합니다. 생각보다 전기가 안 통하면 발열이 심하거든요. 또 전기가 안 통하면. 그렇기 때문에 철은 좀 안 쓴다. 단거리에서는 쓸 수 있는데 원거리에서는 안 쓴다. 그리고 대류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뜨거운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나중 차가운 기체는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온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내용을 알아야지 온실의 정확한 그 대류 현상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 분량을 또 실수라기보다는 또 이거 오버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했는 거는 오늘의 온도 변화가 왜 생기느냐. 복사열, 전도, 대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은 이게 제가 그때 저번에 할 때 이제 우리가 모닥불을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모닥불이 이렇게 나면은 모닥불이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불면은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은 엄청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 있으면 이제 저기에서 복사열 플러스 대류까지 오거든요. 대류.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전도까지 오죠. 전도되는 데까지 오죠. 그런데 아까 했지만 이게 불이 저렇게 가서 저기까지 되면은 공기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사람이 여기 서 있어도 따뜻합니다. 사실은. 바람이 저쪽으로 오는데 여기는 왜 따뜻할까? 여기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복사열만 오거든요. 복사열만.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 있죠? 복사열은 아까 했지만 빛하고 똑같습니다. 빛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대류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그냥 통갑니다. 그냥 이 구름이나 이런 거 없으면 다 통간다고 보면 돼요. 그냥. 대신에 이제 흐리거나 이러면은 투과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만약에 이제 은박지 이런 게 있으면 튕깁니다. 왜 이 복사열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서리 다음 시간이겠죠. 이제 설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복사열을 상당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이라는 게 하우스 위에 이제 이 얼음처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얼음이 반사율이 거의 한 80% 이상, 보통 90%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설이도 내리는 종류가 많습니다. 위에서 내려서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밑에 자체에서 결로가 되면서 이제 서리가 내리느냐, 이 서리가 만들어지느냐, 내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서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얼음 생기는 두께나, 이 광이나 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를 녹이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서리는 얼음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오면은 반사돼 버립니다. 거의 한 8, 90%가 반사되고 그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리가 내린 날을 이 온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복사열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온실을 제어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사열이라는 걸 제가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아겠지만 난방을 위해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왜 생기고 이 전도를 어떻게 없애야 되고 이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난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류는 온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실의 이제 습도 제어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대류를 상당히 이해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습도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또 분량을 했네요. 거기서 제가 그 강의할 때는 이거를 거의 1시간 만에 끝냈거든요. 1시간 만에 끝냈는데, 지금 하니까 그때 했는 이야기도 좀 있고, 이제 좀, 그때 못했던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했던 이야기는 온실의 온도 변화가 왜 생기고, 복사열, 전도, 대류가 어떤 성질이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는, 봅시다. 다음 시간 할 거는 이제 저 뒤에 온실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엄청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겠죠. 과학 시간이나 이런데.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온실의 결로. 온실의 결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온실의 결로하고 이제 온실의 결로하고 서리에 대해서는, 이 온실의 결로하고 서리를 또 이해를 해야지, 왜 온실의 결로하고 서리도 엄밀히 따지면은 온실의 결로하고 서리도 엄밀히 따지면은 과습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습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로가 될 수도 있고 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열심히 제 경험담도 설명하면서 이제 이해하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